한반도 동쪽 끝, 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작은 섬 독도는 오랜 세월 동안 한일 간의 민감한 외교 현안이자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 최신의 이지스함을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은 첨단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해상 방패로 불리며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 이런 전략 자산이 독도 부근에 상시 배치된다면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공격적 의도까지 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일본 내 서영의 방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도와 울릉도를 둘러싼 영향력 확대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 일부 극우 정치인과 언론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 주장하며 여론전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지스함 배치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국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해군은 동해 함대의 초계 활동을 강화하고 공군은 독도 인근 공역에서의 경계 비행 횟수를 늘렸다. 외교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일본 은주권 행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 이면에 깔린 의도였다. 단순히 방어용이라고 보기에는 위치가 너무 민감했고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와 동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뚜렷했다.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일본이 동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미군과의 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지스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배치가 지역 안보 지형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동쪽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는 바로바다 위 활주로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울릉공항 확장에 그치지 않고 동해 한복판에서 항공작전 거점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동북아 군사지형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일본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긴급대책회의가 이어졌다. 군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총출동해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해군 전력 증강과 공군 초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울릉공항에 전략적 활용이라는 주제가 올라왔다. 울릉공항은 원래 500m급 활주로로 시작된 계획이었으나 독도 인근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활주로 길이를 1200m 이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확장만으로는 일본의 이지스함 전개와 공중 감시 능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일부 군사 전략가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다.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완전한 군용 표준을 갖춘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 들었을 때 회의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바다 위 활주로, 즉 해상공항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고난이도 프로젝트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해역은 깊은 수심과 거센 파도로 악명 높아 일본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이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그 점이 한국 측의 계산이었다.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곳에 실제로 활주로를 세워버린다면 전략적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의 핵심은 울릉도 본섬과 연결되는 해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활주로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울릉공항 뒤편의 산 일부를 절취해 대량의 암석과 토사를 확보하고 이를 해상 기초구조물의 매립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물류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공사 과정을 외부에서 감추는 효과도 있었다. 일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울릉도 뒷산의 일부가 서서히 사라진 것도 바로 이 공정의 일환이었다. 이 공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지형 정비 작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의미를 지닌 대규모 인프라 건설의 첫 단계였다. 위성사진을 분석하던 일본 정보당국이 뒤늦게 변화에 주목했지만 이미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뒤였다. 그때까지 일본 언론은 한국이 활주로
확장 공사를 늦추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곧 충격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계획한 바다 위 활주로는 단순한 항공기 이착륙 시설이 아니었다. 최신형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 심지어 수송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군사기지로 설계되었으며 평시에는 민간 항공과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 기능을 부여했다. 이로써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동해방의 핵심 거점이자 전략 전초기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해상 활주로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이지스함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동쪽 해역 전역을 즉각적인 대응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비상시에는 독도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평시에도 동해상공과 해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엇보다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던 계산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계획이 본격 추진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서서히 불안감이 번졌다. 처음에는 그저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반응이었지만 울릉도 뒷산이 사라지고 해상에 대규모 파일 구조물이 박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긴급 정찰을 실시했고 언론들은 한국이 울릉도에서 전례 없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반전은 한국이 선택한 공법과 시공 방식이 일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 기술적 비밀이 동북아 군사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울릉공항 뒤편에 자리 잡은 산은 울릉도 주민들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풍경이었다. 바다에서 바라보면 마치 방패처럼 공항을 감싸는 그 산은 수십 년 동안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섬 주민들과 일부 방문객들이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정상 부근이 평평해지고 절개면이 조금씩 넓어지더니 어느 순간 뒷산의 윤곽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현지에서는 이를 단순한 토목 공사로 여겼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군과 시공사는 이 작업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다. 공사 현장은 외부 시선이 닿기 어려운 각도로 배치됐고 주요 장비와 자재 운반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다. 산에서 나온 암석과 토사는 즉시 바지선에 실려 울릉도 동쪽 해역의 매립 예정지로 향했다. 그곳이 바로 해상활주로 기초 구조물이 자리 잡을 위치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매립 공사는 해양 환경 영향 평가와 국제 보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내부 기반시설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해 외부 감시를 최소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정보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일본은 울릉공항 확장 여부를 위성으로 주시하고 있었지만 뒷산 절취 공사를 활주로 연장과 직접 연결짓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울릉공항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반복하며 스스로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상황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다. 변화의 심각성을 처음 포착한 건 일본 해상보안청이었다. 정기 순찰 중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울릉도 뒷산의 절개면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일본 국방성은 곧바로 위성 재분석을 지시했고 그 결과 산에서 채취된 막대한 양의 암석이 해상으로 운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시점에서야 일본 측은 이 작업이 단순한 지형 정비가 아니라 대규모 해양 매립의 일환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본 언론은 고들릉도의 뒷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방송은 현장 영상을 확보해 뉴스로 내보냈고 스튜디오에서는 패널들이 연이어 이것은 군사기지 건설의 전형적인 전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군사 전문가는 바다 위 활주로는 독도 방어뿐 아니라 동해 전역에서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다며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일본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졌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일부는 울릉도 인근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론을 제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국내 개발 사업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사실상 의도를 숨기면서도 공사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음을 드러낸 셈이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공사 2단계가 진행 중이었다. 산절취로 확보한 암석이 해상 매립지에 투입되며 초대형 강철 파일이 바닷속으로 깊게 박혀 활주로 기초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공법은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해상활주로는 인공섬 형태로 건설되지만 한국은 해저 지형과 해류를 분석해 얕은 수심 지역을 선택하고
부분 매립과 해상 구조물 결합 방식을 혼합했다. 이렇게 하면 건설 속도를 단축하면서도 내구성을 높일 수 있고 장비와 자재의 운송도 최소화된다. 이 모든 진행 상황을 일본은 뒤늦게 알게 됐고 그때는 이미 기초구조물이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군사 확장에 무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아직 절반도 공개되지 않았다. 활주로 설계와 운용 구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 비밀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울릉도 뒷산 절취와 해상 활주로, 기초공사 소식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자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군부는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 일본 국방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공사 목적과 범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추가 조사와 외교적 절차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일본 내부 여론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보수 언론은 연일 이면에서 한국이 동해의 군사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군사 전문가와 전직 자위대 장성들이 나와 한국이 독도 방어를 넘어 일본 해상작전에 직접 위협이 되는 거점을 건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패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사전에 조율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한미일 관계 내에서 일본이 소외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동북아 안보의 안정을 강조하며 양국 간 대화를 촉구했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흘렸다. 특히 미군 내 일부 인사는 동해에 한국의 항공작전 거점이 생긴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유리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역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동해에서의 해군 훈련 확대를 선언했다. 이러한 외부 반응 속에서 일본 정부는 외교전을 강화했다. 외무성은 미국, 유럽, 동남아 주요 동맹국에 한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명백히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의 논리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국가는 한국의 해상공항 계획에 기술적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일본의 대응이 주춤한 사이 한국은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동해 항공 인프라 확충이라는 민간 개발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숨은 군사적 가치와 전략적 의미를 연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 해상 활주로는 독도 수호의 최종 보루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됐다. 대다수 시민들은 일본의 반발을 오히려오리 계획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한편 일본 내부의 위기감은 더 깊어졌다.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는 울릉도 주변 해역의 정찰을 강화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매립과 기초공사로 고정된 상태였다. 일본의 한 정보 관계자는 언론에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기지를 완성할 것이라며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야당은 총리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강화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또 다른 전략 카드를 꺼냈다. 공사 현장 일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기자단을 초청해 민군 겸용시설임을 강조한 것이다. 활주로 설계도 일부와 해상 플랫폼 구조가 공개되자 일본 언론은 이를 심리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국제 여론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 여러 국가는 한국의 해상공항 기술이 자국의 해양 영토 방어에 활용될 수 있다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외교와 언론의 전선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자 일본은 군사적 압박 카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일부 보수 정치인은 이지스함 추가 배치와 독도 주변 훈련 확대를 주장했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긴장 고조로 비칠 수 있어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다. 결국 일본은 강경 발언과 외교적 항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이 해상활주로 완공 후 준비한 운용 계획이 공개되는 순간 동해의 군사 외교 지형은 또 한 번 격변을 맞게 될 것이었다. 울릉도 해상활주로 건설 소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동해의 전략 지형은 이미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활주로가 완공되면 한국은 단순히 독도 방어를 넘어 동해 전역에서
공군과 해군 작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군사 인프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략적 억지력,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해상 활주로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일본의 해상작전 동선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다. F-35급 전투기나 해상 초계기가 이곳에서 출격하면 불과 몇 분 만에 독도 인근 상공에 도달할 수 있고 동해 전역을 감시 범위에 둘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이지스함이 제공하는 조기경보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필요시 즉각적인 공중 해상 차단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이 기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동북 지역까지 작전 반경에 포함시키며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효과는 크다. 평시에는 민항기와 화물기 운항이 가능해져 울릉도와 본토, 나아가 해외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이는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또한 해상공항 건설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은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준다. 이미 몇몇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해상활주로 설계 시공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넣게 된다. 독도와 동해에서의 주도권을 확립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해양 경계 협상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도독자적 방위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동맹 내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억지력과 협상력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견제를 동시에 강화할 것이다. 이미 일본 내 일부 강경파는 해상자위대의 동해훈련 확대와 이지스함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동해의 군사적 밀집도를 경계하며 자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울릉도 해상활주로는 지역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막대한 건설 운영 비용과 환경 훼손 문제, 그리고 군사적 긴장 구조에 따른 대다수 여론은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일본의 반발을 오히려 결속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정부와 군은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해상활주로 완공 이후의 장기 운용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완공 후 첫 번째 공개 운용 행사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신의 전투기의 이착륙 시안과 함께 해상공항의 다목적 운용 능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일본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토와 해역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선언이자 앞으로 동해에서의 게임 규칙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향후 수십 년간 울릉도 해상활주로는 한국의 동쪽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핵심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동북아 군사 외교 지형을 재편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제 더 이상 동해는 과거처럼 한쪽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울릉도 뒷산의 사라짐에서 비롯되었다. 작은 변화가 거대한 전략적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앞으로 이 바다 위 활주로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의 시선이 울릉도를 향하고